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국제 감각이 있다는 호평을 해 논란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를 위한 유화적 신호로 감안하더라도 무리한 호평이라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자신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라고 진단하고 평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과 국제적 감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임즈는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김 위원장은 고무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2014년 조사 결과를 인용해 김 위원장은 말살, 고문, 강간, 장기적인 기아 유발을 포함한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은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옹호를 망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마지막 남북대화 제의 차원일 수는 있지만 무리한 호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 일종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 좀 무리한 발언을 한 셈이죠. 국제사회하고 일반적인 평가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긋나는 일종의 무리한 호평을 해준 건데 이 무리한 호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일종의 추가적인 선물이 되는 거. 박선임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으로 비핵화 협상 등 미북 관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유화적 신호만으로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인권 등 북한 내부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미뤄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이 북미 관계고 그중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거든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지금 진전이 없다면 북한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지금 목표는 다시 북미, 지금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임기 하에서 지금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즉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데 북한을 끌어내겠다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는 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진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상당히 의심받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면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게 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또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북관계의 돌파,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힘을 받는 것으로 느껴졌던 2018년 당시의 기억에 멈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밀고 당기기는 기본인 만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솔직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물로 평가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김 위원장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세부 내용을 제시했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 회부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만 김정은을 가치 있는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해 왔다면서 김정은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정부를 이끌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무자비하고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잔혹행위도 저지를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매우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고 국제적 감각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일부 의원들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북한의 잇따른 담화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 벼랑 끝 전술 등의 지적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25일 VOA에 북한이 최근 잇따른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도 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에는 테이블로 올 의사가 없더라도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보다 좋은 대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사진용 외교를 결과로 뒷받침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실용적 조치를 협상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연장선에서 대화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북한의 이번 담화에 대해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씨 정권이 다시 관여할 의사가 있다면 미국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 완화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북한이 평화 대신 호전성과 고립을 계속 선택하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놀라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의 독재주의 후원자들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핵으로 위협하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카울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벼랑 끝 전술은 상황을 막다른 길로 이끄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영내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짐에 따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김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특별고문은 24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과 중국이 지난 몇 년간 핵 역량의 고도화를 이뤄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4년간 미국의 확장 억제력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동안 일본과 한국은 독자적 재래식 타격체계 개발에 주력해왔다면서 재래식 보복 역량만으로는 북한 등의 핵 위협의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앙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타격 역량은 한반도 유서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미국과 잘 조율된 통합된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 자체나 노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동맹의 신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sort of a deficiency in U.S. nuclear assurance for our allies. It was really more a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our political leadership was committed to the defense of Japan and South Korea and under what.
도구치 히데시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독자적인 핵 대응 역량 개발 추구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향후 재래식 타격 역량이 역내 억지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응한 방어 역량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so,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satellite missile attacks, Japan's capability to counterattack North Korea's hard targets, such as missile launch sites, would be necessary.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독자적 재래식 타격 역량 개발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데 따른 독자적 셈법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에 성공하고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타격 역량을 고도화했다면서 미한 동맹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기획그룹 같은 다자간 협의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며 양자간 소통 강화와 확장 억제력 공약 내용 구체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평양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평안남도 순천 비행장에 대한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형 항공기를 배치해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미국의 민간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최근 위성사진을 토대로 순천 비행장에 있던 기존 전투기들이 인근으로 이동 배치됐고 기존 활주로를 늘리는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에 없던 계류장이 6월 이후 신설되고 기존 계류장도 콘크리트 포장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지반공사에 필요한 자재들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확장 공사와 함께 지반 강화 공사도 병행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기존 활주로 확장 공사와 함께 지반 강화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순천 비행장에 더 무거운 중량의 신형 전투기들이 배치 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13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한 요격체계 사업을 한국 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약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을 유지함으로써 적의 장사정 포탄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또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 여건이 제한적인 한반도의 지형적 요건에 따라 북한 전력에 대한 효율적인 공중 감시 정찰이 가능하도록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무인 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도 자체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미국 공군과 협력해 한국 공군의 주력 F-35A 성능 개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